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첫 두 경기에서 나란히 무승의 늪에 빠지며 졸전을 펼쳤죠. 두 팀의 맞대결은 멸망전으로 불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맞대결이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홈 경기이긴 했지만 열세로 예상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분수령이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맨유는 전반전에서 마침내 처음으로 득점을 올렸고요. 또 맨유 선수의 첫 골이 나왔고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첫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만으로도 부진 논란을 겪었던 리버풀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3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는데요. 맨유는 첫 두 경기에서의 완패, 무엇보다 브렌트포드의 0대4 참패를 당했던 2라운드의 결과를 이번 경기 승리로 만회하면서 승점 3점을 얻어 골득 실차 -4로 1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16위까지 순위가 추락하면서 아직 승리가 없는 5팀 중 한 팀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상세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볼 점유율은 맨유가 30%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리버풀을 상대했습니다. 리버풀은 70%의 볼을 소유하고도 효과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경기의 기대 득점 값은 맨유가 1.67골, 리버풀이 1.39골로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맨유가 이길 만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후반전에 리버풀이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 속에 슈팅 숫자가 늘어난 것이었죠. 전체 슈팅은 맨유가 12개, 리버풀이 17개였는데 빅찬스는 맨유가 4개로 한 개밖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한 리버풀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마무리 능력을 보였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맨유가 67%로 아주 떨어졌지만 과감한 패스를 많이 시도했던 부분이 있었고 리버풀은 84%의 패스 성공률이 있었지만 날카롭고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슈팅 기록을 살펴보면 유효 슈팅이 맨유가 4개, 리버풀이 5개였죠. 슈팅 숫자가 훨씬 많았던 리버풀의 유효 슈팅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여러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맨유가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전에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앞서갔을 때는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이날 전반전 득점을 통해서 승기를 잡았고 결국엔 뒤집히지 않았거든요. 역대 20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맨유는 전반전에서 앞섰던 경기 17승 3무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21번째 경기에서 18승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이번 승리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의 승리였는데요. 2018년 3월에 2대1로 이긴 이후 무려 4년 만에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의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전 경기 8번에서 6무 5패로 열세를 보였었는데요. 마침내 맨유가 이 리버풀을 보약으로 삼아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에릭 텐하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거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FA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리버풀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일단 가장 아쉬운 것은 사디오 마네 선수가 떠난 것이죠. 소위 마누라 트리오라고 불렸던 피르미누, 마네, 살라 이 3명의 공격진이 리버풀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는데 피르미누 선수가 이제 조금은 하향세를 타고 있긴 했었지만 마네 선수가 지난 시즌에 가짜 9번 자리로 올라가서 보여줬던 활약, 디아스, 마네, 살라로 이어졌던 새로운 공격 트리오의 조합이 후반기에 리버풀을 굉장히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네 선수가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결정하면서 마네가 떠난 자리 다르윈 누네스 영입으로 대체했지만 누네스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뛰지 못하는 상황 속에 디오고 조타까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리버풀은 공격 라인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이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로 부진한 가운데 마네 선수는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공식 경기였던 라이프치히와 DFL 슈퍼컵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5대3 승리를 이끈 마네 선수, 분데스리가 3라운드까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전 득점으로 6대1 대승을 이끌었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보훔과의 3라운드 경기는 무려 7대0으로 이길 때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어느새 공식 경기 4전 4득점, 리그 3전 3득점으로 치명적인 플레이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과감한 쇄신을 했고 리버풀은 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발 명단을 내야 했는데요.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데헤아가 골문 지키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라니 센터백 콤비를 이루고 해리 맥과이어를 벤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호날두의 선발 출전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유망주인 엘랑가가 산초, 레시포드와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 디아스, 피르미누의 3톱,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는 티아고 알칸타라, 케이타, 챔벌레인 등 많은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밀러, 엘리엇, 핸더슨이 3미드로 나섰고 수비 라인에도 마팁 선수와 코나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판데이크와 조 고메즈가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을 이뤘습니다.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중원 조율 사이즈와 창의적인 패스를 전개하는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공격 라인에 올 시즌 가장 큰 돈을 투자해서 확보한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가 뛰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아쉬웠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불필요한 그 행동으로 인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서 3경기나 뛸 수 없게 된 누네스 선수가 팀이 끌려가는 상황을 관중석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자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을 벤치로 내리는 테나 감독의 선택이 적중했습니다. 호날두 선수 최근에 팀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가운데 벤치로 내려왔고 아론 완비사카는 지난 시즌에 이미 달롯에게 밀렸죠. 주장인 해리 맥과이어가 마침내 벤치로 내려왔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풀백인 루크쇼까지도 새로 영입된 말라시아에게 밀리면서 벤치로 내려왔는데요. 지난 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 부진했던 선수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선발 명단에 쇄신을 했고요. 또 이날 맨유가 2대0으로 앞선 순간에 포착된 카세미르 선수 무려 옵션 포함 8천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에 맨유로 합류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작별식을 치르고 바로 넘어와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나 각종 서류 작업이나 모든 것을 좀 완료하고 맨유 선수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관중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뛰지 못하게 됐지만 4라운드 사우샘튼전을 바로 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는데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합류했는데 이렇게 리버풀을 상대로 앞서고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카세미르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선발 포진도를 살펴보면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이었는데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배치한 가짜 9번 전술로 경기를 했고요. 실제 포진은 엘랑가가 왼쪽, 산초가 오른쪽으로 배치됐고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에릭센이 왼쪽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플레이했고 맥토미니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두 센터백 앞을 커버하는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밀러, 핸더슨, 엘리엇의 3미들이 작동이 됐는데 밀러는 창의성이 부족했고 핸더슨은 견고함이 떨어졌고 엘리엇도 노련미가 부족한 각자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또 수비 라인에서는 조 고메스가 완력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두 풀백과 호흡도 안 맞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공격, 수비, 중원 빌드업까지 모든 게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맨유는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고 리버풀의 중원, 유기성까지 괴롭혔는데요. 전반 10분 만에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던 상황, 로버트슨이 롱킥으로 경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후 맥토미니가 이 공을 잘라냈고요. 잘라내자마자 바로 쇼트 카운터로 쳤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좋은 패스를 전진 패스로 연결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 고메스의 수비 커버에 막히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몸을 던져서 슬라이딩하면서 이 공을 빼내서 반대편에 비어있던 엘랑가에게 넘겨줬거든요. 알리송 골키퍼가 달려나왔지만 엘랑가가 빠르게 슈팅을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6분 만에 맨유가 결국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에릭센과 엘랑가가 왼쪽 측면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이날 엘랑가 선수가 많이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는데 엘랑가가 문전 왼쪽을 파고든 이후 감각적으로 내준 컵백을 산초가 받았습니다. 이 컵백이 사실은 리버풀 수비를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면서 산초에게 오픈 찬스를 내줬는데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문 구석을 보고 차 넣었기 때문에 산초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실점 이후 리버풀 공격의 고비를 당겼지만 전반 18분 디아스와 엘리엇의 2대1 패스에 이은 디아스의 슈팅이 허무하게 좀 빗나갔어요. 디아스의 개인 돌파 능력 외에는 별다른 공격 작업을 만들지 못했는데 디아스의 이 개인 돌파조차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잘 따라붙고 투쟁적으로 커버를 해줬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리산드로인데요. 사실 이날 경기 리버풀은 장신 공격수가 없고 제로 투 변수를 쓰다 보니까 리산드로의 단점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경기가 됐고 또 바란과 리산드로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맥과이어가 있을 때 좀 불안정함을 극복한 그런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전반 25분에도 맨유가 한 골을 더 넣을 뻔했는데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바깥에서 에릭센이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프리킥으로 올렸는데 이게 그대로 골대 안 구석을 노린 슈팅으로 이어졌어요. 가까스로 알리송 골키퍼가 손끝으로 걷어내지 않았다면 골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41분 리버풀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버트슨의 코너킥을 온몸을 던진 밀러의 헤더 슈팅으로 문전 혼전을 야기했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걷어내려고 찬 것이 자책골이 될 뻔했거든요. 하지만 골라인 앞에 서 있었던 리산드로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자책골 실점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전반전 기록 살펴보면 슈팅 숫자 5대6으로 비슷했지만 유효 슈팅 리버풀은 하나도 없었고 맨유는 득점이 된 유효 슈팅 하나와 또 골대를 때리는 슈팅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맨유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통해서 또 한 번 좀 더 전술적으로 가다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나 감독이 엘랑가를 빼고 마시아를 투입했는데요. 전반전에는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배치됐을 때 미끼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려웠는데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본래 9번 선수이자 프리시즌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연계 능력을 보여줬던 마시알이 이제 부상을 털고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알의 투입이 곧바로 레시포드의 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후반 8분이었어요. 리버풀의 공격 전개를 바란이 헤더로 길게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넘어온 공을 핸더슨이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 속에서 공을 미스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미스터치를 마시알이 받았는데 3명의 리버풀 선수가 달려들면서 압박했음에도 여유있게 탈압박하고 풀어내고 바로 역습 공격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마시알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하면서 레시포드에게 스루패스를 찔러줬고 레시포드는 알리송과 1대1 기회에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혹시나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을까 VAR 체크가 이뤄졌지만 반발의 차이로 온사이드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레시포드의 2대0 추가골이 인정이 됐고요. 2대0으로 끌려가게 됐고 또 핸더슨이 이날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리버풀은 후반 14분 핸더슨을 빼고 파비뉴를 투입했는데요. 별다른 경기에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나 감독은 경기의 밀도를 유지하고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후반 26분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 산초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 프레드를 투입하면서 리버풀의 총공세에 대비한 중원에서의 체력과 수비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에릭센과 맥토미니로 구성됐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었는데 에릭센을 한 칸 위로 올리는 공격적인 역할을 하게 하면서 오히려 프레드가 그 맥토미니와 더불어 포백을 보호하도록 했는데요. 수비적으로 교체를 한 맨유에 대응해서 리버풀은 후반 28분 역시나 체력적으로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였던 베테랑 미드필더 제임스 밀러를 빼고 올여름 영입한 신예 미드필더인 파비우 카르발류를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발류 기술은 좋았지만 힘싸움에서 맨유 수비를 흔들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후반 31분에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에서 문전 중앙까지 서너 명의 리버풀 수비를 단독 돌파로 무너뜨린 이후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한 게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맨유가 3대0으로까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후반 35분 리버풀이 만회골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로버트슨이 올린 크로스 패스를 피르미누가 문전 근거리에서 툭 찬 것이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는데 데헤아가 기가 막힌 반사신경으로 막아냈거든요. 하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문전으로 공을 투입했고 파비우 카르발료와의 날카로운 슈팅 데헤아가 막아냈지만 튀어오른 공을 살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밀어넣으면서 한 골을 따라갑니다. 추격골을 넣었고 2대1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10분 추가 시간 포함하면 15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될 수도 있었고 또 리버풀이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장면 직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자극하려고 했던 것인지 살라 선수가 이 추격골을 넣고 나서 공을 들고 바로 이제 경기를 재개하러 가려고 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공을 쥐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신경전도 벌어졌고 또 머리를 살짝 맞게 된 상황에서 헐리우드 액션도 하기도 했거든요. 리버풀 선수들이 더 심리적으로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후반 41분 테나 감독은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도 또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완비사카, 호날두, 판더베이크 등을 투입을 했고요. 달롯과 레시포드, 에릭센 등을 빼면서 체력도 좀 보강을 해주고 또 수비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교체를 했습니다. 결국 맨유가 마지막까지 노련하게 2대1 리드를 지키면서 경기를 마쳤는데요. 맨유는 이번 승리 이후 8월 2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사우스햄튼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사우스햄튼 역시 올 시즌 전력이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맨유가 2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일정이고 9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치를 레서시티와의 원정 경기 역시 연달아 치르는 연정 경기이긴 하지만 레서시티도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맨유가 3연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3전 전승으로 최고의 전력을 보이고 있는 아스널과 9월 5일에 치러야 할 맞대결 또 한 번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8월 27일 토요일 밤 11시에 승격팀 본머스를 상대로 첫 승을 도전하고요. 9월 1일 목요일 새벽에는 뉴캐슬을 만났는데 뉴캐슬이 3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였잖아요. 리버풀은 본머스를 잡지 못한다면 무승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3일에는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버풀은 굉장히 어려운 2022-2023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클롭 감독이 굉장히 흥분하고 또 멘탈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끝에 테나 감독에게 첫 승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맨유가 이 승리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리버풀은 언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